자, 그럼 이제 개념 원리 익히기부터 같이 해볼게요. 13번은 이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죠. 자, 쉬운 문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좀 쌓으면 쉬울 거예요, 더. 자, 2와 4를 원소로 가지는 이제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인데, 이거의 부분 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공집합. 그다음 원소가 한 개짜리인 1과 2가 있겠죠. 2와 4겠죠. 그래서 2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 다음에 4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 다음에 2와 4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같은 집합이죠. 그래서 부분 집합은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자, 이 공집합은 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 집합을 잠깐 A라고 할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이제 B에 속하겠죠. B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자, 2와 4를 이제 선택권을 줘서 너 어디로 가고 싶니?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 라고 하면 2는 뭐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집합인 경우는 2도 이쪽 땅을 선택한 거고 4도 이쪽 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B라는 이 부분 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된 거고,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와 4가 2만 부분 집합 자리에 들어간 거고 4는 이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이 친구에 해당되겠죠. 이해 갔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란 결국 여러분들이 원소가 부분 집합 안으로 들어갈래? 그냥 원래 집합 안에 있을래? 이 사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 친구도 두 가지에서 모두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 원래 집합보다 작은 친구들, 원소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씩 있는 친구, 이 친구들 우리가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친구도 부분 집합인 건 맞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4개가 될 거고, 진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4개에서 이 자기 자신의 개수를 뺀다. 식으로는 2의 제곱.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원소가 2개일 때는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자기와 같은 집합을 빼면 진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정말 어려워지고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자꾸 적응하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작은 2번. 자, x는 9의 양의 약수입니다. 9의 약수. 그러면 1, 3, 9 원소가 3개겠네요. 그쵸? 이 집합을 그러면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C라는 집합이 원소가 3개고, 자, 부분 집합은 항상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원소가 1개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를 먼저 쓰고 집합기호를 이렇게 쓰면 좀 더 이제 분업화돼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는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이제 뒤에서 한다고 했어요. 13, 19, 39 이렇게. 그래서 13 또는 19, 39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원소 2개를 가지는 집합들은 이게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C에 속하기 때문에 다 부분 집합이 되겠죠. C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된다. 까지 했습니다. 자, 쉽죠. 쉬운데 이제 응용이 되면 생각보다 어려워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것들이 1, 1 어때요? 1이 이 부분 집합 중에 4번 사용된 거 보이죠? 3도 한번 볼까요? 3도 하나, 둘, 셋, 넷. 맞죠? 9도 4번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어때요? 골고루 쓰이죠. 이거는 9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요? 9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원래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원소가 하나, 둘, 셋, 3 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 1이 부분 집합의 안에 들어갈지 그렇지 않을지 두 가지 선택권이 있고, 3도 그렇고 9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 있어서 2를 3번 곱해서 나오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9를 반드시 포함해라 그러면 9의 선택권이 너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선택권이 한 가지로 준다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이렇게 한 가지로 줄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에서 자,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선택권이 하나 줄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는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고 2의 제곱인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4가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4가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4가지. 이래서 모두가 4번씩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 쉬울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분 집합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렇죠?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14번은 우선 이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우리 contain 이제 C자 이렇게 늘린 거 요걸 쓰죠.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런 비율을 쓰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과 3을 원소로 갖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로 조건 제시법으로 셈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조건 제시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풀 수 없다라고 셈이 했어요. 그래서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이랑,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이쪽은 원소 날법으로 쓰면 1, 2, 3 모두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하네요. 그럼 결국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상식을 잘 정리해야 돼요. 자, 부분 집합 그러면 반드시 개수의 개념보다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어쨌든 A, B, C, 여기는 A, C인데 어때요? 이 C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A도 포함되어 있는데 B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정의는, 자, 이 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집합 안에 속할 때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도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B가 여기 없네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공집합은 우리 정의했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 모든 집합에, 이렇게 원소가 이제 3개 있지만,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냐면, 자,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A라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죠. 정의에 의하면. 물론 진 부분집합은 아니지만, A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공집합은 이렇게 정의하세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됐나요?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의외의 것들이 이제 객관식에서 나올 때 이런 하나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자, 15번은 이제 같다 같지 않다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 자, 1번에 왼쪽에 있는 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1이랑 1. 그다음, 자, 조건 제시법. x가 원소인데, 자,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겠죠. 그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데, 인수분해를 잠깐 하면, 이거는 1, 2, 1. 완전 제곱식이죠. x-1 전체 제곱. 그쵸?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여러분들, x는 1이죠. 물론 중근입니다, 중근. 자, 그러면 이 집합은 1이 2개네요. 이렇게 쓰면, 우리 이제 집합에서 표현할 때, 중복된, 같은 거는 쓰지 않는다는 게 이제 집합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입장에서는 1이라는 중근 2개일 수 있겠지만 집합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게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여기서는 같은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집합. 그 다음 여기서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있는 수인데 여기서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와 4세에 있는 자연수가 3이 있죠. 그래서 x는 3이 되겠네요. 이 집합은 원소가 3입니다. 같지 않죠. 그럼 세 번째는 같겠네요. 그쵸? 같은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 2, 4, 8이고 그 다음에 자, 요 표현들 역시 이제 보겠습니다. x 원소인데 x는 2의 n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집합을 조건 제시법을 해석할 때는 원소가 얘지. 근데 걔 뭘까? 그럼 x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식을 주는데 x는 2의 n제곱이야. 근데 n이 또 뭐지? 그러면 n에 대한 또 어떤 조건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n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그런 얘기예요. n에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의 1제곱 2. n에 2 대입하면 2의 2제곱 4. 2의 3제곱 8. 그래서 이 집합도 결국은 2, 4,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제시법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반드시 물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16번 집합 x가 원소인데 x는 뭐냐 그랬더니 x는 5 이하예요. 그리고 소수입니다 그랬어요. 자, 앞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수는 여러분들 중학교 이후에서 소수는 대부분 어떤 걸 말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약수로. 자, 약수가 몇 개라고 했죠? 약수가 2개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약수가 2개인 수가 되겠습니다. 소수는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소수 어떤 소수가 P라는 소수가 있다.
이 소수는 반드시 곱으로 표현하면 1 곱하기 P로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23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20 근처에 있는 약수를 다 외우라 그랬어요. 2, 3, 5, 7, 11, 13, 17, 19, 23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가 있다. 이것도 이 포인트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복습이고, 자, 요 문제는 이제 어쨌든 x는 5 이하의 소수. 그럼 요 집합을 잠깐 a라고 할게. 그럼 5 이하의 소수. 그러면 2, 3, 자, 5 이하니까 5도 포함이 되겠네요. 자,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처음 문제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원소가 3개니까 2, 3, 5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각각 2가지씩이죠.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래서 모두 곱한 2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3개 2의 3제곱 그래서 8개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x는 5 이하의 소수의 진 부분 집합.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한 건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a랑 똑같은 애 빼야죠. 이 8개 중에 a랑 똑같은 애 빼야죠.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1개를 뺀 7개다. 다 떠올랐나요? 아, 모두 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구하면 되겠죠. 자, 앞에서 했었으니까 3개짜리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고, 선생님은 이제 개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자, 17번은 집합 A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 1과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앞에서 이제 연습했으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우선은 6의 양의 약수니까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6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겠네요. 자, 작은 1번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그쵸?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면 각각 2개씩에서 선택권이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자기 자신, 자기랑 똑같은 애를 빼면 진짜로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과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1, 2, 3, 6이 있으면 자, 1한테 물어보는 거죠. 1, 너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우리 부분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고 하면 자, 1한테 너는 부분 집합이 돼야 돼.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그러면 1은 이쪽 안에 들어와야죠. 그쵸? 그 2는 B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얘는 선택권이 2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1가지고. 그럼 3도 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역시 2가지 선택권이 있고 6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죠. 역시 1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곱한 건데 이걸 식으로 보면 원래 2의 4제곱인데 선택권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1가지밖에 없으면 두 친구가 줄어드는 거네. 이렇게 2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 이 식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마이너스 2는 반드시 포함할 때도 빼지만 그쵸? 포함하지 않을 때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수에서 빼는 거 기억나죠? 반드시 포함할 때도 마찬가지고 빼고 포함하지 않을 때도 빼야 됩니다. 이는 반드시 포함해도 선택권이 없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3은 빼야죠. 그럼 부분 집합 중에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 한 가지를 빼야죠. 3을 원소로 갖지 마. 그러면 1, 2, 6만 선택권이 둘 해죠. 그래서 2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한 거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요. 이 식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을 갖지 않는 경우는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3을 빼보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3이 없는 걸로 부분 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선은 공집합은 3이 없죠. 그 다음 원소가 하나인 건 1, 2, 6 이렇게 되겠네요. 3이 없죠. 그 다음에 1과 2가 짝인 거, 1과 6이 짝인 거, 그 다음에 2와 6이 짝인 거. 이렇게 해서 3이 모두 없는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1, 2, 6 이렇게 원소가 3개인 거. 자, 요 부분 집합들은 어때요? 3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3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 여기도 4개에서 8개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보고 느껴보면 이제 이 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체크로 가볼게요. 두 집합 A, B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는데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돼 있죠. 자, 어때요? 벤 다이어그램. A라는 집합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원소가 1이랑 2란 얘기죠. B라는 집합은 더 큰 범위고, 그쵸? 1, 2도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3, 4, 5 추가로 더 있네요. B의 원소는 1, 2, 3, 4, 5입니다. A의 원소는 1, 2. 자, 그림 보는 거 이해 갔죠? 자, 첫 번째. 자, 공집합이에요. 그쵸? 공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그랬는데, 자, 아까 얘기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맞습니다. 이거. 두 번째. 자, 1이 A라는 B인가요? B의, 자, 요 기호는 원소냐? 그랬습니다. B라는 집합 안에, 이게 딱 분리되어 있어서 헷갈려 하면 안 돼요. B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모두 다 원소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모두 원소죠. 1은 당연히 B의 원소가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3은 A의 원소가 아니죠. A의 원소는 1과 2죠. 역시 맞습니다. 자, 네 번째, 2라는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집합입니다. 집합되어 있으니까. 자, 2라는 원소를 가진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했는데, 그쵸?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어때요? A 안에 있죠? 2.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틀렸겠네, 그러면. 자, 1, 3, 5, 1, 3, 5. 이 원소를 가진 이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 3, 5. 맞죠? B의 부분집합이죠. B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3개인 거. 1, 2, 3. 그쵸? 뭐 이렇게 해서 3개 고르는 거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럴 땐 2개를 빼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건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봤죠. 자, 19번도 집합 A가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X가 원소인데 X는 2 곱하기 N이다. 그럼 N이 뭐냐? N은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써주는 거나 아까 같이 이제 N이 1, 2, 3, 4, 5 이렇게 써주나 여기선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조건 제시법이 아닌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N에 1을 대입하면 그쵸? 2 맞나요? 2는 4.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짝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짝수. 그래서 n의 이렇게 자연수, n은 자연수 그러면 이제 모든 짝수를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5 이하의 자연수니까 5개만 표현이 가능하겠죠. 2, 4, 6, 8,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2의 배수의 개수를 알 때도 역시 2 곱하기 5 해서 요 곱해진 수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야지. 이렇게 쉬어나가면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2의 배수, 여기 2 곱하기 n 할 때 1, 그리고 2 곱하기 n 할 때 5 해서 1에서 5까지 5개의 2의 배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그쵸? 100 이하의 짝수, 아니면 500 이하의 짝수 이렇게 확장이 될 때 여러분들이 짝수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죠. 자, 그럼 그렇고,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억. 옳은 것만 골라냈죠. 자, 5는 A의 원소냐 그랬는데 홀수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디귿. 자, 4와 10을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그랬는데,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A의 4와 10.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집합의 정의에 맞죠? 그래서 딩동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 리얼은 자, A가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냐 했는데 2, 4, 6, 8 이렇게 됐는데, 자,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있냐 그러면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이 없죠. 10이 이 안에 없죠. 그래서 이건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있는 대로 그러면 디귿밖에 없는 건가요? 예. 자, 20번. 자, S라는 집합이 등장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에 원소를 보면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하나 있고, 이건 이제 앞에서 개념 학습할 때 했죠. 자, 0이 있는 거랑 0을 원소로 갖는 요 모양의 또 원소가 있는 게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주면서 집합계를 넣은 거죠.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S라는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그러면 쉼표로 쉬는 거라 해서 쉼표로. 그러면 끊어서 그러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4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자,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4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건데, 자, 요 이제 공집합 가지고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가능하죠. 여기서는
원래 공집합은 당연히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요 표현도 맞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요 S라는 집합 안에, 그쵸? 집합기호 안에 있으면 다 원소라고 했습니다. 집합기호 안에 있으면, 하나의 집합기호 안에 있으면 이 친구 각각 원소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다 가능한가요? 요렇게 써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작은 1번은 자, 원소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 있냐면 0이랑 또 0을 또 집합기호 안에 집어넣은 이상한 원소, 이 친구랑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 S의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한번 볼게요. S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인 거. 그러면 얘가 원소였으니까 얘만 갖고 있는 거, 또는 0이 원소였으니까 0만 갖고 있는 거, 얘도 원소였죠. 0의 집합기호를 씌운 거, 또 1도 원소였죠. 그러면 원소를 하나씩만 갖는 부분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 되는 거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건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집합기호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친구 또 있죠. 이 친구는 뭐예요? 원소죠. 원소. S의 원소. 얘는 원소인 거고 얘는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모양이 같게 만들어지죠. 이 친구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내진 않았는데 이게 헷갈릴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돼 있는 친구가 S의 원소냐 그러면 당연히 원소로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죠. 선생님 어디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부분집합인데 이 친구도 S의 부분집합이냐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등장하면 좀 어려울 텐데 여기서는 그건 등장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꼭 챙기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변형이 되겠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1은 S의 원소냐 그랬는데 1이 원소로 있는 거니까 3번도 맞죠. 자, 4번은 어때요? 이 친구 아까 원소 하나인 거 이거 맞죠? 이거는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4번이 답이죠. 5번은 뭐 원소가 두 개인 거네. 여기 원소 0이랑 얘를 두 개를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든 거네요. 0이랑 이렇게 생긴 원소도 있었는데 이걸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S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죠. 당연히 S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여기서는 요 내용이 빠졌네요. 원래 이런 걸 집어넣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잘 체크해 놓고 이런 거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 체크 21번.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의 정의는 자,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돼요. A가 갖고 있는 원소는 이 콤마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랑 스몰 A가 뭔지 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원소예요. 원소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이 원소가 반드시 B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너스 1이 여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2밖에. 그럼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쵸? 그걸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죠. 이 모르는 수를 가지고 접근하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에서 자,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되죠. 숫자인 친구가 여기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A-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1-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답인지. 자, 그럼 A는 이항하면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네요. 그럼 A가 1이면, 스몰 A가 1이면, 자, 이 A라는 집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원소가 마이너스 1이고, 스몰 A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죠.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실제로 이제 A 값이 1이 되면 마이너스 1과 0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은 역시 대입하면 2가 있었고,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A에다 1을 대입하면 1-1이네요. 그러면 0이 됐네요. 쉽게 답이 나왔네요. 왜냐면 어때요? A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1과 0이 이 안에 마이너스 1과 0이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수든 상관없습니다.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이 B 안에 있으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 맞네요.
첫 번째 친구는 답이 될 거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a는 어떻게 해요? a를 이항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항하면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a가 2네. 그러면 2를 대입해보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자, 2를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은 원래 2가 있었고, 자, 여기다 이제 2를 넣으면 2 마이너스 0이죠. 0.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이렇게 되고, 어때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자, a가 지금 마이너스 1과 3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과 3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성립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위해서는 a 값이 1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예요. 이제 처음에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한 친구는 얼른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겠죠. 자, 이제 22번. 자, 역시 a라는 집합을 표현하면 x인데 원소가 x는 그냥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수예요. x가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실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실수니까 모든 수가 다 되겠죠. 분수, 뭐 소수 다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원소가 x인데 x는 뭐냐 그랬더니 x는 a-3에서 b 사이에요. 모르겠는데 a-3이 b가 뭔지. 어쨌든 요 사이에 있는 수인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줬잖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차수가 뭐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연립부등식 풀었으니까 그걸 떠올리면 돼요. a라는 집합은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서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이제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a가 b에 포함되려면 b라는 집합이 얘를 이렇게 포함해야지. 이렇게 좀 더 큰 느낌으로, 그쵸? 똑같아도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같아도 됩니다. 커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정수 a의 최대값과 정수 b의 최소값,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많은 것 중에 최대 최소가 되는 걸 구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좀 잡으면, 크게 좀 잡으면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요. 그쵸? a-3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가 1보다는 크면 되겠네요. 됐죠? 중요한 건 이 등호가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근데 여긴 둘 다 이제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색칠이 돼 있고 안 돼 있죠.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단순하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어차피 디테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제 a-3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얘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같아졌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걸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얘가 더 작아져요. 등호가 들어가면. 그래서 뭐만 돼요? 그냥 작다라면 되겠습니다. 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 안 가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자, a-3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a-3이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해서, 자,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b라는 집합은 어때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작죠?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뒤쪽에 있어야 마이너스 2를 포함할 수 있겠네요.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둘 다 어쨌든 그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같아도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b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러면 이 친구보다 똑같은데 이쪽도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야 더 크죠, 이렇게.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여긴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있는 친구보다 되레 더 작은 범위가 돼서 이게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B는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B에 뭘 구하는 거냐면 최소예요.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큰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1일 때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1입니다.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1, 2, 3 다 되는데 언제가 제일 작냐? 그럼 1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되겠고, A는 지금 보면 요거예요. A-3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같으면 안 된다 그랬고, 이항하면 A는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1보다 작은 친구들 중에서 A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랑 상관없죠. 이제 1보다 작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0이 되겠죠. 그렇죠? 1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0이 가장 큰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0이 되겠네요. 자, 최대 최소 이렇게 물어본 거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23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요. 그럼 동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고 그리고의 준말이에요. 이거는 동시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 이제 배울 텐데 거기서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줄여서 우리가 이고라고도 많이 쓰고요. 이거는 동시에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또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이 얘기는 뭐랑 같냐면 A와 B가 같다라는 의미랑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을 보면 원소가 4가 있고 A 플러스 1이 있고 A 마이너스 2가 있네. 원소 3개예요. B라는 집합은 2, 5,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자, 그러면 같다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다 같아야겠죠. 그럼 여기 2, 5가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이제 이게인지 이게 온지 모르죠.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는 이제 문자가 나온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4 하나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4가 있어야겠죠. 근데 4가 아니잖아요, 둘이. 아, 그러면 네가 4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이 연결이 되겠네요. 자, 요 오른쪽 위에서 a제곱 마이너스 3a가 그러면 결국은 두 집합이 같기 위해서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항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겠죠. 4를 선택하면 답이 될 수도 있겠고. 4라고 치면 a가 4라고 하면 이쪽에 대입하면 이제 이 친구는 4. 자, 우리가 a가 4일 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A란 집합은 4, 여기 4를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4에서 2를 빼면 2 해서 2, 4, 5 그러면 됐네요. B도 지금 2, 5가 있는 상태고 이게 4라고 놓고 푼 거니까 역시 4가 됐네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게 답이네요. 그래서 A는 4가 답일 거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답이 아니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라고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A란 집합은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0이죠. 그러면 벌써 0이 나오는 순간 여기 0이 없잖아요. 아니, 물론 여기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4였잖아요. 이거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A와 B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부분 집합일 때에 이제 우리 A 값을 구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같을 때 이런 형태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중요한 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느낄 수 있겠죠. 차이를. 확인 체크 24번은 A라는 집합에 대해서 3이 라지 X, X는 집합이겠죠. 원소다. 5도 X의 원소고 9는 X의 원소가 아니다를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아, A 이제 부분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죠. A가 있으면 이렇게 X가 A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원소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1, 3, 5, 7, 9, 11. 홀수만 있네요.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3을 X에 집어넣어. 3은 반드시 원소가 돼야 돼. 5도 반드시 원소가 돼야 돼. 9는 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쉽죠.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고,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죠. 5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고, 7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부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요. 부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고 3과 5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친구도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1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승 2에 6제곱까지의 개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권을 무조건 들어가도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고 들어가지 않아도 선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 이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두 개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 이해 갔죠? 그래서 3을 빼는 거니까 2의 세제곱 8개의 부분집합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식을 이해 못하는 거고 계속 이제 이런 관련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응용된 건 더 못 풀겠죠. 이걸 또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스토리 안에 넣어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챌 수 있는 그런 응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25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아, 역시 또 나왔죠. 적어도란 표현. 자, 그럼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데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자, 우선 소수를 먼저 체크해야죠. 그럼 소수는 맞네요. 2, 3, 5 소수가 3개는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다. 이거 적어도 한 개. 그쵸?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적었을 때 한 개라는 얘기예요. 적었을 때 한 개. 그럼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요거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내가 알고 있는 전체의 개수를 알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자, 많은 걸 치는 것보다 전체가 50명 있다고 치는데 자, 그 중에 적은 개수가 5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45명을 하나하나 세겠어요. 45개를. 그거보다는 그게 아닌 거 5개를 세서 전체에서 빼서 우리가 실제 요 나머지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는 여집합 이제 이런 표현을 배울 텐데 아직은 그게 안 배운 상태니까요.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쨌든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굳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경우가. 그래서 이럴 때 반대되는 개념을 하면 소수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을 하면 되죠. 소수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은 소수를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지는 친구를 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 부분집합에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소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 친구를 빼면 나머지는 분명히 소수를 갖고 있겠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빼는데 소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2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3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5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4만 갖고 있으면 되겠죠. 4 맞나요? 그럼 4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돼요? 뭐 4 하나밖에 없다는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럼 4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소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0과 4 이 두 개의 집합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두 가지고 이 모든 친구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한 가지씩이죠. 이렇게. 그래서 2에 한 가지가 되겠죠. 4에서 3을 뺀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 이제 1이 되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전체 2의 4제곱이면 16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14가지가 되겠네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여기서 구할 수 있어서 쉽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0 공집합이랑 4 소수 2 없죠. 3도 없고 5도 없죠. 이 친구도 이해됐어요? 자,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말뜻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면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자, 이제 확인 체크 26번은 다음 중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요 관계. 자, 요거 X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A라는 집합도 X의 부분집합인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X라는 집합이 주인 거. 우리가 원하는 건 X인데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B의 부분집합. 근데 A가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물려 있을 때는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0과 1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가 X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려면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가 무조건 X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0과 1이 이렇게 원래 콤을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A가 0, 1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 A는 무조건 X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반드시 0과 1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B의 부분집합은 B라는 집합은 원소가 0, 1, 2, 3이니까 자, B의 부분집합은 원래 2의 4제곱 있죠. 원소가 4개니까. 그런데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0과 1. 그러니까 반드시 갖고 있는 거, 반드시 갖고 있지 않는 거, 빼는 거 앞에서 이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 답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답이고 2의 제곱이니까 4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 4가지에는 반드시 0과 1을 갖고 있으니까 0, 1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되죠. 다 있네요. 이 친구가 없네요. 4만 여기서는 될 수 없겠죠. 4가지 다 구해놨네요. 고맙게. 자, 공집합일 때 0과 1이 들어간 경우, 그죠? 이 0과 1만 딱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를 하나 더 갖고 있고 3을 하나 더 갖고 있고 2와 3을 모두 갖고 있고, 이해 갔어요? 이 친구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와 3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첫 번째는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집합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 친구만 생각한다면 그게 공집합이죠. 2만 따로 갖고 있는 경우, 3만 따로 갖고 있는 경우, 둘 다 갖고 있는 경우, 이 4개의 집합에 모두 다 0과 1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0과 1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 집합을 표현한 겁니다. 공집합에 0과 1을 집어넣은 거 이 친구 따라왔죠. 2만 갖고 있는 부분집합에 0과 1을 집어넣은 친구 3만 2와 3.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답입니다. 자, 27번은 이제 같은 문제겠죠. 우선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밖에 없겠습니다. 우선은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은 0이다. 대부분 이렇게 주는 건 인수분해가 되게 줘요.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2, 9, 18. 맞나요? 둘 다 마이너스면 더하면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 결국 x는 2 또는 9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자, 조건 제시법으로는 저렇게 표현이 되지만 2와 9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쵸? b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내야겠죠. 자, 18의 양의 약수. 그러면 2, 9, 18. 그러면 3, 3은 9.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자,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한번 복습할게요. 여기 지수가 1이고 여기 지수가 2니까 지수에다 1 더해서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면 2고 여기는 2 더하면 3에서 2, 3, 6개의 약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등장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에서 각각의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구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3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자, 3, 3 두 개까지 되는데 이제 1이 있다는 거 기억나요? 1. 그 다음 2는 1과 2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표가 6칸이 만들어지죠. 이거 1 때문에 그렇습니다. 1도 약수죠. 그래서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9,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9, 18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 개수만을 구할 때는 이게 6개가 되는 건 3줄 2개, 3 곱하기 2, 이 3 곱하기 2가 된 건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합니다. 1 때문에 개수가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1이 있지만 1 때문에 개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수가 하나씩 더 있어서 그래요. 약수의 개수를 곱할 때, 구할 때. 그래서 1씩 더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지수 법칙을 고등학교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3의 0제곱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어쨌든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 6, 9, 18. 6개가 되겠네요. 정확한 개수를 여러분들 혹시 빼먹을까봐 이제 한번 복습해 봤어요. 개수가 많을 때는. 자, 중요한 건 이제, A가 우선은 X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면서, 그러면서 X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 되겠고, A는 2와 9를 갖고 있으니까, X라는 집합은 반드시 2와 9를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B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원소가 6개니까 2의 6제곱입니다. 근데 2와 9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수를 뺀 2의 4제곱이 될 거고 16개의 부분집합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A, B 역시 A라는 집합 먼저 구해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입니다. 정수. 당연히 정수니까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래서 A 원소가 7개가 되겠네요. B라는 집합은 절대값으로 표현됐네요. X가 원소인데 X는 절대값 2를 만족해야 돼. 자, 원점부터 거리가 2해야 돼. 거리가 2인 친구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친구는 2가 있겠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이만큼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래서 원소는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네요. 자, 같은 원리예요. B는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X는 역시 A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동시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X는 결국 B가 갖고 있는 원소 마이너스 2와 2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거니까, 자, A의 부분집합에서 반드시 이거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네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7개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X는 2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우선은 2개를 빼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 또 조건이 또 있네요. X는 A랑 같으면 안 돼. 자, X는 A랑 같지 않다는 얘기는 진부분집합이야, 그 얘기죠. 진부분집합이니까 요 개수, 이제 요걸 잘 관찰했는데, 이거는 이 안에는 물론 A랑 같은 게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야? B랑 같아도 안 돼 그러네요. B랑 같은 것도 빼라는 얘기죠. 그럼 B랑 같은 거는 역시 또 한 개지 않을까요? B 똑같은 게, B라는 집합은 이제 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X가 이 부분 집합 중에서 B랑 똑같은 친구도 빼야겠죠. 그래서 역시 하나를 더 빼야겠는데요. 이거 이해 갔어요? 요거는 A랑 같은 친구를 빼는 거고, 자, A랑 같지 않아. 이 친구는 B랑 같은 걸 뺀 겁니다. B랑도 같지 않아. 2개를 빼야겠네요. 이건 2의 5제곱이니까 32개입니다. 거기서 도합 2개를 빼는 거니까 30개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죠. 어떤 조건을 줄 때마다 그 조건이 의미하는 걸 정확히 해석을 못하면 단순하게 요것만 막 급급하게 또 요것만 이해해서 이렇게 넘어갔다간 이런 데서 역시 걸리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메꿔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